남아있는 시간은 조금 경기 변동을 조금 나가겠습니다. 다는 못 나가고요. 프린트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자, 일단은 염리 1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기 변동은 나온다면은 한 두 문제까지 예상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과 거미집인데, 거미집은 작년에 떴기 때문에 올해는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들어가죠. 경기 변동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두 문제까지 예상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경기 변동을 배우기 전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떠요. 어디 뜨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론에서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뭐고, 디플레이션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반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디플레이션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얘만 암기하면 되니까. 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아니라 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첫째 시간에 값이 1,000원이라는 구매력이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죠. 그러면 A재화가 제가 아까 소득효과, 대체효과에서 얘기할 때 똑같이 갑니다. 만약에 100원에 1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그 물가가 상승해 버려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5개밖에 못 사요. 자, 그럼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5개밖에 못 사니 구매력이 감소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실질 소득도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고 다 떨어진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한 다음에 다 올라간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별표처럼 바랍니다. 스태그네이션이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요.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간다는 거죠. 경기 침체지 물가 상승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른 것들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그냥 오른쪽에 일반 경기 변동으로 갈게요. 자, 일반 경기 변동은 이 재와 같은 칠판 주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죠. 근데 우리 일반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배워요. 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배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경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경기는 책에 보시면 되는데, 경기가 변동을 한다는 것은, 자, 갑니다. 일반 경기 변동은, 자, 일반이라는 건 전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칠판 지우개 시장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 모든 시장을 총체적으로 다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여기 들어가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기업의 설비 투자가 좀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로 갈게요.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원래 성상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제가 눕혀 놓을게요. 자, 많이 힘드시니까 기초 용어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져요. 그래서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은 쭉 이렇게 거진 게 평균 경기예요. 그럼 이거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고요, 낮으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곳을 우리가 호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가 후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가 불황이에요. 불황. 그 다음에 여기가 회복이죠.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호황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점에서 다시 정점으로 온 걸 주기라 그래요. 주기. 그 다음에 정점과 저점의 폭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4개의 순환국면을 얘기할 수 있지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수축 국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장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 경기는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그냥 4개의 국면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주기라는 것은 저점에서 시작해서 저점까지, 진폭은 저점에서 정점까지. 자, 유형은 그 학자들에 대한 것도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넘겨보시면은 중기파동의 주굴라만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주굴라는 학자는 일반 경기 변동을 얘기해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8에서 10년 정도 온다고 합니다. 이게 기업의 설비 투자예요.
그럼 기업이 움직임과 똑같다는 얘기죠. 들어보십시오. 자, 기업이요. 생산을 하게 되면요. 호황일 때는 좋으니까 경기가 생산을 늘리고 주가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져요. 고용이 창출됩니다. 근데 불황 때는 어떻죠? 자,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재고가 쌓이고 주가와 금리가 낮아지죠. 자, 이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의 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기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센이라는 학자가 건축 경기를 얘기합니다. 건축 경기. 그래서 건축 순환을 갖고 따져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랑 살고 계신 게 상가와 주택보다는 주거용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굉장히 가중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고음용하고 우리가 주거용을 가중평균한다 그래요. 가중치를 평균해서 부동산 경기를 산정하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용으로 한다 그래서 한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센은 17에서 18년이거든요. 그러면 편법. 자, 우리가 주방납품업체에 한샘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자, 주거용까지는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광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광의. 그다음에 물론 토지까지 합치기도 해요.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최강이다.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자, 들어가 보죠. 13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제도 일반 경제의 구성의 한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얘기하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주거용의 건축 경기예요. 그래서 주거용까지가 협이고요. 광의는 상고음용까지 포함시키고 최강의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박스가 정리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번 과정은요. 제가 경기 변동의 특징까지만 가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측정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하고요. 특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특징을 생각한다면 일반 경기의 칠판 주계와 부동산이 달라요. 그러면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일반 경기와 다른 특징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갈게요. 자,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와 달라요. 자, 갑니다. 칠판 주기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정점에 바로 생산이 되니까. 그래서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부동산은요, 건축이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립니다. 건축 경기를 갖고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느립니다.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후퇴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정책을 또 우리가 쓰게 되면은 규제를 하거나 그러면 확 냉각되기가 쉽죠. 자, 그러면 부동산은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보다는 좀 뒤처져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순환적이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후순환적. 근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선행, 역행, 후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후순환 쪽으로 뒤져지는 시간차가 타성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좀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건축 활동하는데 1년 정도 뒤처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스타트를 끊을까요? 자, 우리가 주기가 길다고 했어요. 주기가 길다. 자, 2배 정도 길죠. 일반 경기 변동보다. 그다음에 진폭이 큽니다.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예요.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아서 진폭이 크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요, 지역마다 국면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가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행하지만 선행, 역행,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환 국면이 좀 불분명합니다. 불명하고 또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라는 자체가 뭐 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복 현상이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여러분 강남에 투기가 발생해서 막 가격이 올라요. 그럼 그 지역 일대가 오르고 수도권이 올라서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듭니다. 그러면 전국에 이슈가 생긴 게 아니라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경기는
지역적, 국지적이나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느립니다.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굉장히 빠르죠. 후퇴가 빠르게 나타난다. 자, 그럼 이걸 암기 기법은 이래요. 자, 우리가 등산을 하실 때 정상까지 올라간다. 저점이 여기죠. 저점에서 정점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2시간을 시간을 잡았을 때 올라가는 건 1시간 반이고 30분이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가세요. 훅 간다. 그럼 여기가 경사가 졌잖아요. 우측으로 경사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니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이제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염두한테 제가 할 거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돈의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윤이 이자가 더 많은 쪽으로 돈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럼 일반 경기가 움직인다면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상고업용 경기가 있다. 그럼 일반 경기와 연결시켜서 볼게요. 상고업용 책은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상고업용 자 부동산 경기가 있다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걸 다 써먹어 볼게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이 칠판 생산을 늘립니다. 공장 만들고 사무실 얻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그만큼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돈의 흐름은 상업용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을 빌려주고 주택은 보통 절이니까 정책상 돈의 흐름이 일로 갑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와 상업용은 일치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시순환 쪽으로 움직인다. 이따 찾아드리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 안 만들어 버려요. 돈 안 빌리면 자금 수요가 줄면 금리가 낮아요. 돈의 흐름이 주거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반대 역순환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보세요. 얘랑 일치하고요. 얘랑 불일치한다면 얘는 성격이 달라요. 그럼 아까 제가 상고업용과 주거용을 가중치를 주거용이 크기 때문에 가중평균한다 그랬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은 느리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표현을 써서 부동산은 후순환적인데 반드시 아니라 불규칙이냐 선행할 수 역행 독립적일 수가 있고요. 주식은요. 주식시장은 좀 빨리 움직여요.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게 전에 투자해야 되니 얘는 일반적으로 좀 전순환적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갈게요. 자, 일단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프린트 풀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변동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일반 경기보다 2배 정도 길죠. 자,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자, 그 다음에 저점이 깊다는 것은 골짜기가 깊다는 건 낮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이 뚜렷하거나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다양한 경기 양상을 가지며 지역적, 개별적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게 나타납니다. 자, 반드시 아니라 일반적이죠. 그래서 불규칙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행, 독립,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경기에 여러 개의 특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자, 부동산의 경기 순환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4개의 국면과 안정시장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자,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지표라는 건 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측정 지표는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측정 지표는 간단히 보여드리고, 자, 요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고요. 자, 이번 주는 요거는 제가 할게요. 어디냐? 132페이지 가시면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시간적 관계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경기 측정 지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과 순환 국면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32페이지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시간적 관계입니다. 제가 주식시장은 전순환 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전체는 후순환적, 주거용은 역순환적,
상공업령은 동시순환적이라 그랬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는 131페이지로 가시면 측정지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일반 경기와 경기의 시간적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형태와 부동산 경기의 순환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133페이지 4번하고 5번이 가장 유력합니다.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다음 주에 제가 예고편을 때리면 부동산도 순환 국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순환 국면이 각각 특징하고 순환하지만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는데요. 제가 프린트 하나만 풀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8번이에요. 자, 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쉽죠? 자, 갈게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전점 간의 진폭이 크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9번하고 10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